방사선원이 있을 때 이렇게 똑바로 오는 방사선을 중간에 어떤 물질이 이 방사선의 에너지를 흡수해 버리거나 이 오던 방사선을 산란시켜 방향을 바꾸게 되면 이 역할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방사선을 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차폐라는 효과가 되는 거고요. 이 물건은 차폐체가 되는 겁니다. 이 방사선과 물질과의 상호작용은 방사선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광자, 즉 X선과 감마선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은 방사선의 세기가 차폐체를 통과할 때 지수 감소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이게 방사선이 차폐체를 지날 때 얼만큼 감소하는지 그걸 설명한 그림인데 수식인데 이 붕괴 법칙과 비교하면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붕괴 법칙에 대한 충분한 공부를 했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 부분 EA-람다 T라는 부분은 방사선이 처음에 시작한 점에서 얼만큼 감소했느냐 라는 이 감소하고 남은 부분 이 남은 비율이 EA-람다 T인 거고요. 이 N0로 표시한 건 이 시작 지점 처음에 방사선이 얼만큼 많이 있었느냐를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 T라는 것은 경과한 시간 그리고 이 람다는 이 감소하는 양이 얼마나 급격히 감소하는가 그걸 이 람다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이 공식이 차폐에 대한 공식도 이 붕괴 법칙과 똑같습니다. 보면은 I0, N0 2는 일반 숫자라고 있고요. 파이처럼 뭐 수식을 집어넣으면은 바로 나오는 그냥 숫자라고 했고요. 람다 대신 그 알파벳 U자처럼 생긴 게 있네요. 이건 뮤라고 부릅니다. 뮤. 자, 람다 대신 뮤가 있고요. 그리고 시간을 나타내는 t 대신 여기는 차폐체의 두께를 의미하는 x가 있습니다. 자, 이게 남아있는 비율인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남아있는 비율입니다. N0가 시작해서 이만큼의 비율이 남았다. 인 것처럼 차폐체를 처음 출발할 때 방사선의 세기가 I0였는데 즉 시작이 I0였는데 통과하고 남은 게 I다. 통과하고 남은 게 I다. 그리고 이 X는 차폐체 거리, 차폐체의 거리에 따라서 점점 더 방사선이 약해진다. 이 똑같은 차폐체를 지나더라도 이 차폐체가 얼만큼 방사선을 많이 없애는가 그 능력이 뮤입니다. 이걸 똑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방사선의 세기가 I0입니다. 그리고 차폐체 두께가 요만큼일 때 방사선이 이만큼 절반쯤 떨어졌습니다. 차폐체 두께가 두 배가 되면 또 이 남은 거의 절반이 되는 거고요. 또 차폐체가 이만큼 똑같이 두꺼워지면 또 남은 방사선이 절반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절반씩 줄어드는 거죠. 처음 시작한 방사선의 양이 I0. 이 통과한 두께, 이쪽 부분을 X로 표현을 합니다. 자, 얼만큼 급격하게 감소되는가, 얼만큼 차폐체가 효과가 좋은가, 이 기울기를 표시하는 게 뮤입니다. 붕괴 법칙도 이런 식으로 움직였죠. 처음 시작이 N0, 처음에 방사선 핵종의 개수가 몇 개 있었나,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나, 이 급격한 기울기는 이 람다가 결정을 했죠. 이 2는 숫자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자, 이 두 개를 비교해보면 일정한 시간마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붕괴법칙. 여기서는 일정한 길이마다 차폐체의 두께니까요. 일정한 차폐체의 두께, 즉 일정한 기간을 지날 때마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혹은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이 차폐 공식, 결과적으로 똑같은 식입니다. 제가 계속 처음에 붕괴법칙, 이 공식을 설명할 때 이 공식은 언제 써먹는 거냐? 일정한 비율로 감소되는 자연현상에 써먹는다 라고 설명한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방사성 동위원소가 반감기에 따라서 일정하게 감소한 효과나 이 방사선의 세기가 차폐체의 두께에 따라 일정하게 감소되는 상황이나 일정한 비율로 감소한다 라는 자연현상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즉 똑같은 식인 거죠. 예를 들면은 내 몸무게가 하루에 2kg씩 줄어든다 라는 공식이나 내 키가 하루에 2cm씩 줄어든다 라는 식이나 둘 다 뺄셈이라는 건 똑같듯이 여기서도 차폐에 대한 공식, 일정한 비율로 감소되는 차폐에 대한 공식, 그리고 일정한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감소되는 이 핵의 개수, 일정한 비율로 감소한다라는 게 똑같은 겁니다. 이 두 개를 정확하게 비교해서 보는 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붕괴법칙에서는 방사성 핵종의 개수가 중요한 거였고 마지막에 얼마큼 남아있느냐를 봤다면 이 방사선의 세기에서는 역시 남은 양이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겁니다. N0가 처음 가지고 있었던 방사선 핵종의 개수, 여기서는 처음 방사선의 세기, 자, 얼만큼 방사선 핵종이 빨리 없어지는가, 여기서는 얼만큼 방사선 세기가 빠르게 감소하는가. 붕괴법칙에서는 단위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한다. 차폐에서는 통과거리, 즉 차폐체의 거리, 통과거리, 차폐체의 두께에 따라 감소한다 라는 것입니다. 붕괴법칙에서 기억해야 되는 게 이 붕괴상수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고유 성질이라고 했습니다. 즉 A라는 방사성 핵종과 B라는 방사성 핵종이 붕괴상수는 각각 A의 붕괴상수 몇, B의 붕괴상수 몇 이렇게 고유값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차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폐도 이 선형 감쇄 개수라고 불리우는데 얘도 역시 숫자에 불과하고 얼만큼 빨리 감소하는가, 즉 차폐체가 방사선을 얼만큼 잘 막는가, 차폐체가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표현하는 이 차폐 재료 고유의 성질입니다. 붕괴상수가 처음에 제가 예를 들었을 때 1초마다 0.01씩 줄어들어 라고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 감쇄상수도 1cm 진행할 때마다 0.01씩 줄어들어 라고 예를 들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경과시간 제가 1초마다 0.01씩 줄어들어 라고 설명한 것처럼 차폐에서는 역시 1cm 통과할 때마다 0.01씩 줄어들어 라고 비유를 하는 거죠. 자, 이런 비유는 한 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그건 뭐냐면은 굉장히 가느다란 빔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 가느다란 빔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이걸 영어로 표현할 때 펜슬빔, 그러니까 연필 같은 빔, 연필처럼 가느다란 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요, 굉장히 두꺼운 차폐체가 있고 한가운데 구멍을 연필만큼 동그랗게 뚫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방사선이 사방으로 나가겠지만 이 사람이 있는 방향으로는 이 구멍 틈만큼만 통과를 하겠죠. 자, 여기서 이 시점에서는
정말 가느다란 빔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차폐체는 이 가느다란 빔에 한해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공식은 전제 조건이 굉장히 가느다란 빔에 의해서만 이식이 성립이 된다라는 게 이 공식의 제한사항입니다. 굉장히 가느다란 빔, 이걸 표현하는 방법이 방금 제가 얘기했던 펜슬빔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보통은 협엽빔, 이건 한문으로 쓴 겁니다. 협엽빔, 좀 좁은 공간을 지나가는 빔, 혹은 이걸 그 기하학적인, 그러니까 어떤 물체에 대한 걸로 예시를 들어서 좋은 기하학적 구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굉장히 가늘게 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차폐체는 이론상 방사선을 100% 막는 차폐체, 그러니까 이렇게 가늘게 통과하는, 이걸 좋은 기하학적 구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혹은 이걸 콜리메이터로 비유를 해서 콜리메이터가 사용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표현의 공통점은 가느다란 방사선 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물리학적으로 이 반감기라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절반이라는 개념이 편하니까 이렇게 절반 지날 때마다 반감기가 지날 때마다 방사선이 절반 줄어들었다. 반감기가 지나니 또 방사선이 절반 줄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반감기를 표현하는 것처럼 차폐에서도 똑같이 절반이 줄어드는 두께를 반가층이라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이 정도 두께가 반가층, 또다시 절반으로 줄어드는 두께 반가층, 이렇게 방사성 물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양을 반감기라고 하듯 차폐에서는 방사선의 세기가 절반으로 줄어들 만한 이 두께, 얘를 반가층이라고 합니다. 물론 반가층이 한글이고 영어로 이걸 이제 half value layers라고 표현해가지고 그냥 HVL 하고 짧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공식 대신 이 공식을 쓰면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자, 처음에 I0만큼의 방사선이 있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뒤의 공식이 전혀 다르죠. 보시면 이 공식의 의미는 이쪽 부분이 1일 때 이 I0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0점으로 곱해주는 거니까요. 이쪽 부분의 숫자가 2가 되면은 이 I0는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즉, 이 부분이 뭐냐?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가 1이면은 반가층 1개를 통과했다. 여기가 2면은 반가층 2개를 통과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공식을 보면은 x 나누기 반가층, 즉 반가층이 예를 들면은 5라고 있을 때, 만약에 차폐체 두께가 5라면은 이 공식은 이 반가층분의 x니까 1이 될 것이고요. 즉 반가층을 한 번 지났다. 만약에 차폐체 두께가 10이라면 반가층 0인데 차폐체가 10이니 이 10을 5로 나눈 x를 half value layer로 나눈 것은 숫자 2가 되겠죠. 그럼 이 숫자 2의 의미는 반가층을 2번 지났다. 똑같이 15가 되면 반가층을 3번 지났다 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1일 때는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2일 때는 절반에 또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3일 때는 절반에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반감기 얘기할 때도 원래 있던 값에 2분의 1씩 또 2분의 1씩 줄어들었던 공식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과 똑같이 여기서도 반가층을 지나면은 반가층 한 번 지날 때마다 2분의 1, 한 번 더 지나면 2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공식이 이 공식입니다. 단지 2분의 1이라는 숫자를 0.5로
편하게 설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차폐 계산을 할 때는 이 반감 계산과 다르게 보통 차폐공 계산할 때는 절반씩 줄어드는 걸로는 도저히 계산이 되지 않을 만큼 차폐를 많이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반가층이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10분의 1로 줄어드는 10가층이라는 개념을 이 차폐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10가층은 말 그대로 방사선의 양이 10분의 1로 줄어든 양입니다. 여기가 시작이라면 10분의 1 정도. 이 정도로 급격하게 줄어드는, 다시 또 10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줄어드는 두께가 10가층이 됩니다. 그러니 10가층의 개념을 이용해서 계산할 때는 당연히 여기가 반가층을 의미했던 0.5가 아니라 10가층을 의미하는 10분의 1, 즉 0.1이 되겠죠. 자, 여기서 반가층, 하프 밸류 레이어의 개수를 이용했으니 여기서는 10가층, 즉 10분의 1로 줄어드는 텐스 밸류 레이어라는 값을 이용할 겁니다. 처음에 방선의 세기가 1000이었다. 그런데 10가층을 한 번 지났다 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100이 될 겁니다. 10가층을 두 번 지났다 하면은 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10이 되겠네요. 10가층을 한 번 더 지나면 이렇게 계산이 돼서 또 10분의 1로 다가지니까 1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10가층을 사용하는 바로 이 공식입니다.